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하늘엔 영광, 여의도엔 동상이몽입니다. 여의도엔 동상이몽. 그렇습니다. 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야가 논평을 내놨는데 앞으로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일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 각자 셈법이 달라서 실제로 국회가 좀 밀린 과제를 처리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논평을 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됐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성과인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죠. 예. 반면 야당들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지금 상황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야당들은 경제, 민생 문제 짚었겠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려고 걷고 있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져서 국민 생활의 평안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습니다. 이 정의당도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 이거를 이제 주로 지적하는 그런 논평들을 쭉 내놨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생활 밀착형 대형 사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났다는 점, 여기 주목했군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도요. 윤창호 씨 사건이나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건,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안타까운 희생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들이 이어졌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민주평화당도 강릉의 펜션 사고, 그리고 파인텍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김용균 씨 사망 등을 언급하면서 성탄절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빛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빨리빨리 좀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전망이 어때요? 일단 27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당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김용균법하고 유치원 3법 개정안론이죠. 그렇죠. 먼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어제 김용균 씨의 이제 어머니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도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제 위험 작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강화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어쨌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걸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로 27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한다, 이 정도의 공감대만 있고 구체적인 합의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은요? 어제 원내교섭단체의 3당 이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 법안시사 소위원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서 유치원 3법 상정을 위한 협상을 쭉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교비 단일 회계 처리, 여기다가 누리과정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이걸 골자로 한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기본으로 해서 신속 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자동 상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안 모두 내일 이어지는 이제 협상을 쭉 봐야 되겠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막판 타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청와대 특감반 문제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계속 쟁점이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법안들도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운영이 문제가 또 걸림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 나오거든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하도록 해야 된다, 이 입장을 거듭 밝혔고, 또 바른미래당이 정의당까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또 민주평화당도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좀 청와대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이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운영위 개최 여부랑 연계돼서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자,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링 위로 끌려 나온 유시민입니다. 링 위로 끌려 나왔다?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데요? 출판사가 특강을 연 자리였는데 이제 독자 질문에 답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이 질문이 최근 성별에 따른 갈등이 확대되는 이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 건데, 예. 20대 남성이 여성에게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지금 남자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약간 좀 농담조도 섞여 있는 발언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보면은요, 여기 이제 이 발언은 20대 남성을 좀 어린애 취급하고 조롱거리로 삼고 비하한 거다, 이런 비판들이 쇄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다 여자였고
또 말 잘 듣는 여자애들만 선생님들이 예뻐해줘서 남자들이 그때부터 그걸 차별로 느꼈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군대까지 가야 되니까 더 이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은 실질적인 게 아니라 좀 정서적인 거다라는 이제 지적을 했다. 이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젊은 남성들과 좀 나름 공감한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의 어떤 표현에 조금 좀 논란의 거리가 생겼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이 이 발언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내놓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미묘해졌는데요. 정당이 비판 논평까지 냈어요? 그렇습니다. 허허. 이 바른미래당은 유시민 이사장 특유의 해악을 섞은 얘기였다고는 하지만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짚으면서 20대들의 절망과 좌절에 공감한다면 이런 이제 내용들을 철없는 질투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보수 언론들이 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하겠다고 하니까 더 지금 논란이 커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제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방송에서 다뤘는데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어도 여의도 주변에서는 잠재적 대권 주자로들 보는 거고 또 정치권에 속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좀 민감한 발언 할 때마다 좀 보도가 되고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큰 걸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20대 남성들이 유시민 이사장 발언에 반발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20대들이 겪는 어려움에 실제적인 측면이 있다. 이건 이제 옳은 얘기죠. 일단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해도 대다수는 좀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거기다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이런 거에 빠져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인데 네. 근데 이거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성만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특히 20대 남성 지지율만 빠지는 거는 이 고유의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얘기는 이제 그 맥락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한두마디로 정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깊이 있게 이건 분석해봐야 할 주제예요, 사실. 그런 거죠. 네.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검은 성탄절입니다. 그 해외 주식시장 폭락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24일에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우존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나스닥 모두 이제 2% 넘게 이제 빠졌고 거의 3%에 근접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 뉴욕 증시의 이른바 3대 지수가 1% 넘게 일제히 급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뒤이어 25일 열린 일본 증시도 급락해서 니케이 지수 2만 선이 무너졌고 또 엔화 환율도 4개월 만에 110엔대를 돌파하는 상황들이 이어졌거든요. 여기다 유럽 증시도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참 여러모로 검은 성탄절이라는 표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락의 원인은요?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셧다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지금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트럼프 정권 이후에 셧다운은 실제 2번이 있었지만 각각 사흘과 하루 정도로 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이 경제적인 여파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연일 이제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서 파급력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온 영향인데요. 연준은 최근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불만을 품고 해임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 수반이 중앙은행의 수장을 비난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이죠. 그나저나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있어요? 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좀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법의 내용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사유가 있으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의 판결이나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정책에 대한 이견은 이 이유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제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아무래도 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다들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준 의장 해임까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